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우분투 터치 기본 앱 및 일부 서드파티 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요 오픈 스토어라고 하는 우분투 터치 스토어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앱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도 요 기본 앱 업데이트는 꽤나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도 업데이트 하나 있다고 하죠. 이건 나중에 하고, 보면은 이렇게 앱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데, 개수만 봐도 정말 적죠. 개수 아무거나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앱 아이콘이 있고, 요 위에 뭐 이렇게 하트라던가 아니면 버그 뭐 그런 게 있죠. 요거는 앱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요 사용자의 그런 평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높은 확률로 앱이 실행이 안 되거나 뭐 버그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요거는 높은 확률로 앱이 잘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앱인지 웹앱인지 요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지금 봐도 딱히 막 그렇게 엄청나게 쓸만한 앱이 많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요것도 보면 거의 다 공식 앱이 아닌 그냥 서드파티 앱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치된 앱은 제가 보면은 23개라고 나와 있고, 기본 앱들을 제외하면은 비공식 유튜브 앱이 생각보다 괜찮고, 턱스 레이서라는 앱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텅텅 빈 앱스토어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앱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48, 뭐 요거는 서드파티 앱인데 평범한 2048 앱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제가 플레이했던 거 저장도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평범한 흔하고 흔한 그런 앱이죠. 그래서 뭐 문제없이 플레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은 계산기 앱. 계산기 앱은 평범한 계산기 앱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로 올리면은 공용 계산기도 실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요 우분투 터치는 대부분 요게 왼쪽으로 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오른쪽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꽤나 많은 곳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린몸은 갤러리 앱인데,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두 줄씩 나오고, 이렇게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만약 이날 찍은 사진이 더 많으면 이렇게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날짜를 눌러서 모든 날짜 요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앨범을 만들어서 이 앨범별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든 사진을 한 번에 보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행사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날짜별로 보관된 게 그나마 제일 보기 깔끔하고, 여기 보면은 카메라로 바로 실행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앱에 가면은 지금 만약 제가 스킵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기본 앱이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우분투 터치 자체 네이티브 앱을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에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 가면은 얼마나 자주 세로 고침을 할 건지, 그리고 단위를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색상 선택이 가능한데, 원래 기본은 이렇게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 너무 약간 아마존 파이어 폰이 생각나는 뭐 그런 디자인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중에서 그나마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너무 글씨가 안 보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채도가 세가지고 좀 덜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딱 그 중간인 주황색으로 쓰고 있고, 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요 시스템 테마가 있는데, 그냥 요게 밝은 모드, 요게 다크 모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요 설정은 거의 대부분 모든 앱에 요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위로 당기면은 이제 모든 위치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기본적인 메시지 앱입니다. 이렇게 모든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스와이프 업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설정에 가면은 별다른 거 없고 그냥 기본적인 메시지 설정이 있고, 여기서도 테마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요거는 동영상 및 음악 플레이어인데 넥서스 5 그 우분투 터치 지원 현황을 보면은 하드웨어 비디오 플레이백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 음악은 잘 실행되지만 굳이 좋은 음악 앱을 놔두고 여기서 플레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파일 매니저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선택을 하면은, 음악을 뭐 재생할 음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 확인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 재생이 되고, 비디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비디오 플레이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앱에 가면은 시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계 앱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요거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바로 알람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서 좌우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위 탭을 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간도 보거나, 이것도 귀엽게 촉촉 가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평범한 스톱워치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타이머인데, 요 타이머가 생각보다 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면은 요거 분을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1분 이렇게. 그래서 초 단위로는 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시간으로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설정 가면은 알람 볼륨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알람이 몇 분을 종료를 할지, 다시 울리는 그 주기, 뭐 알람 소리 진동을 할지 뭐 그런 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그러고 방금 시계 그 설정 봐가지고 생각난 건데, 요 우분투 터치가 진짜 잘 만든 게,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죠. 요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밑으로 확장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화살표 돼 있죠. 요거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거는 다른 운영 체제에서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진짜 어떤 거는 누르면은 이게 팝업이 뜨는지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지 그런 그거에 대한 그게 눈에 띄는 그런 게 없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처에 가면은 여기 저장된 모든 연락처를 볼 수 있고, 한글 같은 경우는 가나다 별뿐만 아니라 요 성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해놓은 거는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에서 연락처를 내보낼지 가져올지 뭐 그거에 대한 설정도 있고, 여기 외부 저장소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 우분투 터치가 SD카드 슬롯을 지원을 해서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넥서스 5는 SD카드 슬롯이 없기 때문에 요 앱은 그냥 잉여 앱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음악 앱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들은 뭐 재생 목록이라던가 그런 게 바로 보거나, 음악가별로 앨범, 장르, 그리고 현재 모든 음악, 그리고 재생 목록 만든 게 있으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요 설정에 가면은 그냥 노래가 플레이 될 동안 화면이 꺼지지 않게 하는 설정만 있고, 뭐 자동 종료라던가 이퀄라이저 같은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음악 자체 안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요 가사도 지원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반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셔플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이 있지만 한 곡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악 앱이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분투 터치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앱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앱은 평범한 전화 앱으로 여기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최근 통화 목록이 있고, 부재 중 전화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 해가지고 더 자세한 정보 보는 거 당연하고, 여기서 요 바운스 되는 거 귀엽지 않아요? 이거 귀여운 것 같아. 뭐 어쨌든 이런 애니메이션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에 가면은
그냥 기본적인 통화 설정이 있죠. 통화 대기라던가 아니면은 착신 전환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연락처 바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처 즐겨찾기 된 거를 바로 본다거나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쪽지 메모 앱에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충전 상황이나 아니면 버그 같은 거 바로바로 적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뭐 여기 보면은 설정에도 뭐 별다른 그런 설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새 메모를 작성을 하면은 그냥 여기서 작성을 하고선 여기서 뭐 태그를 단다거나 아니면 리마인드 설정을 한다거나 할 일 뭐 요거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사진 같은 거를 여기다 추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기본적인 메모 앱입니다. 특별할 건 없고, 카메라 앱에 가면은 여기서 당연히 위로 스와이프해서 모든 설정을 갈 수 있고, 요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죠 거의. 그래서 위치, 플래시, 그리고 타이머, 그리고 사진 퀄리티, 그리고 격자를 볼지 안 볼지, 요 피드백, 그리고 화소 수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요것도 자동 초점을 잡긴 하는데 이게 거의 느려가지고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또 카메라 버그가 있는데 전환을 하면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 지금 뷰파인더 아까 멈춘 상태 그대로 있죠. 여기서 다른 데를 해도 요거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여기 위에 보면은 기본적인 설정이 있고, 동영상은 최대 FHD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 돼. 요게 그 하드웨어 비디오 플레이백을 지원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지? 전에는 요걸로 동영상 촬영은 가능했습니다. 그 동영상 파일을 여기서 실행을 못 해가지고 아마 컴퓨터로 복사를 하면 그것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요 동영상을 여기서 컴퓨터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면은 제가 컴퓨터에다 여기 새로 링크 하나 올려 놓을게요. 만약 없으면은 플레이도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그래도 촬영 제가 4개인가 했는데, 오늘은 아예 동영상 촬영 자체가, 그리고 요 사진 품질 같은 경우는 요 전 동영상인 그 우분투 터치에 대해서 설명한 거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캘린더 앱에 가면은 이렇게 평범한 캘린더 앱으로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해서 바로 새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눌러서 오늘 날짜로 바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달력을 볼 수 있는지 그거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설정에 가면은 뭐 간단하게 그 알림 관련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캘린더 뭐 이런 거 색깔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체커스 요 앱도 뭐 간단한 그냥 심심풀이 앱으로 어떻게 하더라, 그거 다운 받았는데 뭐 실행은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으로 했는데 컴퓨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컷더루프, 이거 예전에 스마트폰 막 보급되던 시기에 꽤나 유명했던 앱인데 실행은 꽤 잘 됩니다. 보통 요거 원래 이거 세로로 실행이 됐던 것 같은데, 요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로로 되고, 요거 하나 문제가 게임 진행 상황이 저장이 안 돼요. 아마 이게 웹앱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앱을 끄면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분명 열심히 플레이 꽤 많이 깨놨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 파일 매니저, 요거는 뭐 그냥 평범한 파일 매니저이지만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당연히 요거 땡기고 하는 걸로 할 수 있죠. 여기서 터미널로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요 해당 디렉토리를 바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게 하는 게, 그런 기능은 특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호를 설정해놔서 이제 암호를 권한이 필요하다고 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할 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글 번역기, 물론 구글 공식 앱이 아닌 웹
앱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핸드폰에서 브라우저에다가 구글 트랜스레이트닷컴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구글 번역기 가는 거랑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피 브라우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분투 터치 기본 브라우저로 특이한 점이 여기서 보면은 새 탭이 아닌 새 창으로 열어서 따로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탭이 이렇게 12개가 열려져 있는데 요 새 창으로 하면은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브라우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브라우저가 따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 익숙해지기 전에 이거 꽤나 새 탭이랑 새 창이랑 이거 혼돈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뭐 지금은 사용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나? 한 3주 정도 쓴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요 특이한 게 설정에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보기 힘든데 여기 소스 바로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탭을 새로 열어가지고 요 페이지 소스를 불러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시 이 개발자 장난감용 운영체제 아니랄까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설정에는 뭐 딱히 볼만한 그런 특별한 설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길게 올려서 모든 탭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짧게 올려서 최근 바로 전 탭을 이렇게 바로바로 좀 버벅거리지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턱스2 요거는 뭐 마리오 같은 게임이라고 해서 다운을 받아봤는데 문제가 일단 이 언어도 다 깨져서 나오고 일단 요게 아마 게임 시작이라는 걸로 주장하는 것 같아서 눌러보면은 아니 스피커 볼륨은 0인데 노래는 계속 나오네. 뭐 어쨌든 이거 뭐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끄도록 하고 그리고 요 태거 같은 경우는 QR코드 스캔 앱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QR코드를 이렇게 요게 인식이 카메라도 구려가지고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요 QR코드 이렇게 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 그 웹페이지여가지고 바로 URL 열기 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거까지 받고 터미널 같은 경우는 뭐 흔한 터미널 앱으로 터미널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요 배터리 퍼센테이지 보이게 하는 코드를 친다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고 턱스 레이서 요거는 간단한 레이싱 게임으로 심심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게임 앱이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생선을 몇 개 이상 먹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굳이 다 먹을 필요는 없고 그 한두 개는 놓쳐도 되는데 만약 너무 많이 놓치면은 펭귄이 슬퍼합니다. 결승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건 연습이어서 그런 게 없는데 이거 뭐지? 이벤트인가? 뭐 거기서 하면은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생선을 다 못 먹으면은 펭귄이 슬퍼하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유비 포트 요거는 지금 현재 우분투 터치를 지원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앱이고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웹툰을 안 본 지 거의 8개월 이상 되었는데 요 네이버 웹툰 앱이 2개나 있어서 한번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먼저 이 앱을 먼저 볼게요. 요 앱을 가면은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분투
터치답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바로바로 간다거나 뭐 그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씨 떴었네. 뭐 어쨌든 요거를 보면은 지금 다 영어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뒤로 가기도 없어서 그냥 홈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웹에서 불러오는 건지 좀 느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래도 영어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요 앱 같은 경우는 아예 실행 조치가 안 됩니다. 켜졌다가 바로 꺼져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울프람 알파. 요거는 그냥 웹 링크로 브라우저로 자동 연결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울프람 알파 앱은 돼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브라우저로 납치를 해가는 거죠. 요 앱 자체는 그냥 브라우저 연결해주는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면은 울프람 알파 앱이 켜지고 이제 브라우저로 바로 납치를 해가죠. 그리고 요 유튜브 앱은 당연히 공식 앱이 아니라 웹 앱인데 이게 완성도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스와이프해서 당연히 그런 컨트롤 할 수 있고 홈, 트렌드, 뭐 구독한 거랑 내 계정 관련된 걸 볼 수 있고 새로 고침을 하거나 뒤로랑 앞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도 당연히 문제없이 잘 됩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서 뭐 영상을 하나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뭐 좋아요나 구독 이것도 당연히 되고 댓글도 달 수 있죠. 그리고 이 앱이 완전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좋은 게 유튜브 광고가 보통 처음 시작할 때 2개 연달아서 나오고 그리고 영상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앱으로 실행을 할 때는 그냥 처음에 광고가 하나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광고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운이 좋아서 시청한 영상들이 중간에 광고가 없는 영상이었는지 아니면은 요 앱이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뮤직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유튜브 앱으로 납치를 해가서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분투 터치 기본 앱들과 일부 서드파티 앱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 우분투 터치의 안드로이드 앱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